솔랭이마을 교육협의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에 그 공모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차고요. 평교사 공모교장이 되는 이제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투비형이 있고 내부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형에는 교장 자격이 있는 분이 응모하는 경우도 있고 자격이 없는 분이 응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자격이 없는 평교사에서 이제 네 분이 응모를 했는데 제가 심사위원들께서 해주셔가지고 교장을 지금 4년차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솔랭이 와서 보니까 제가 19년에 오면서 이게 한 2학기쯤 되면서 이렇게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학교가 곧 문을 닫게 생겼구나.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다녔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한국 인구 변화를 보시면 2020년에 39,000 그래서 이제 기관장 회의 가면 4만 명 좀 채우게 해달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4만 명이 많이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2022년에 37,000명으로 1,988명이 줄었습니다. 저게 2년 만에 장애인면 인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장애인면 인구가 2022년 3월 말에 1,911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폭풍이 밀려오고 있는데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학부형님들께 심사 받을 때 한번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좀 가서 가정방문도 해보겠다 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 학부형님들하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뭐 새마을 지도자분들,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모여서 뭐가 우리가 좀 필요한지 얘기 좀 해보자는 생각에 10월 22일 날 이건 2019년입니다. 1차 모임을 했어요. 20분이 모였고 30일 날 노안 20분이 모였는데 그때 기롱 11년 차인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11년 차인데 이런 모임이 처음입니다. 이장님들하고 같이 모이는 게 너무 좋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제 또 이장님은 저희들은 귀농귀촌한 분들이 되게 낯설다. 왜 낯서냐 그러니까 문화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수박 농사를 하는데 수박 농사를 져가지고 옆집 새로운 이사 온 분한테 갖다 드렸대요. 그럼 시골 정서는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문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학교가 마련한 게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사 오시는데 이제 서울에서 오셨는데 집 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집을 어떻게 구했는데 장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장롱을 반으로 잘라서 넣었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되면서 이제 그런데 학생 수는 줄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럼 우리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 모임도 하고 1월 8일 날 2020년 1월 8일 날 그 뭔가 모임을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솔랭이 마을 교육협의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그 목적 보시고요. 이런 사업을 주로 하자. 그리고 회원의 자격은 주민인데 숙면 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도 주민으로 간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 저는 숙면에 관사에 살기를 하는데 주소가 청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도 그런 분도 계시고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 35쪽을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저희는 2달마다 한 번씩 그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운영위를 하는데 그 35쪽에 오른쪽에 보면 5번에 전입 가구 환영 인사가 있고요. 그 2월 25일 날 그리고 2차 3월 15일 날 3월 18일 날 보면 왼쪽에 출산 축하금 전달 그리고 오른쪽에 8번 전입 가구를 위한 주택 알선의 건 원한 가격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교육 문제이기도 하고 또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왔는데 그분들은 정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과 좀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제 의도하에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설교협 회장단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사 오셔서 어려운 점, 또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 게 뭐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지역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런 활동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교협 창립한 거 말씀드렸는데요. 회원이 45명인데 지금 송면 지역 8개 마을에 주민이 한 1120명쯤 사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 45명이니까 65세 이상 되신 7, 80대 빼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의지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회원이신 거죠. 그래서 역동성이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의지를 모아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설교협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에 정비 여건 개선 사업을 하자고 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했습니다. 송면초 부지 580평을 2억에 군척을 매각을 하고 올해 2월 20일 날 10가구가 다 입주했어요. 43분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14명이 늘었고요. 중학교 2명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평균 가구 수가 3인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3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살고 계신 거죠. 삶의 질 높이기 사업 하자 그래서 2020년에 송면중학교 부지를 한 180명을 무상으로 군청이 임대를 하고 군청이 중앙정부와 도와 군비를 합쳐서 2층으로 복합 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1층에는 그 돌봄인 꿈터와 도서관이 들어오고 2층에 체육공간이 들어와서 그 귀농귀촌한 분들이 밤에 그러니까 일과 후에 좀 어울리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요가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요즘 어렵습니다. 지지난주에 군수님 뵀는데 지금 굉장히 사업이 생각처럼 32억 4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딜레이가 되면서 20년 했으면 한 4, 5억만 더 들였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군청 추계로는 65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속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마음 나누기 사업은 그러니까 출산 축하금 전달한 거는 특별 회비를 걷어서 합니다. 총에서 이렇게 번개 그걸 띄우면 그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드리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홍보 사업은 이거 2020년에 했는데요. 리플릿을 받아본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거 만들었는데 4,000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만들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면 항상 그 TF가 꾸려져요. 그리고 홍보 TF 하실 분 그러면 누구 하세요. 그래서 이거 3분이 꾸려져가지고 요거 그 디자이너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겼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192만 원쯤 들었는데요. 디자인비가 132만 원 들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4,000부 찍었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 홍보 이게 그거고요. 이거 이제 이거는 솔메이골 홍보 동영상을 좀 만들어 보자. 이것도 TF가 꾸려졌습니다. 자발적으로 꾸려져서 해보자 그랬는데 이거 이제 돈을 70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제가 그때 부회장이었거든요. 부회장하고 제가 같이 청천면 농협조합장님을 찾아뵀습니다. 3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더니 못 준다고 그러셨는데 결국 100만 원을 주셨고요. 600만 원은
지역에서 이장님들하고 번역 쪽 하는 분들이 600만 원을 흔쾌히 내주셔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시상할 때 상명을 지역을 좀 홍보하자 그래서 대상이라고 안 하고 대상은 절임매추상, 금상은 가시오이상, 은상은 송이상, 동상은 올갱이상, 그 다음에 연기상은 수달상.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이 친구들이 대상을 받아서 절임매추상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100만 원 상금을 탔던 친구들이고요. 이제 보금자리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구가 입주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장을 하면서 그 학교가 마을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기망리에 그 이장님께서 마을 회관이 너무 이렇게 좀 보기가 그러니 학생들하고 같이 벽화 좀 그려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저희 미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동참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제 벽화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달 걸렸습니다. 그려드렸고요. 요거는 올해 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어린이날도 좀 학교가 마을과 같이 하는 데도 지원을 좀 하고 어버이날도 좀 행사를 해보자. 그래서 어린이날이 미래의 청년을 위한 행사라면 어버이날은 청년이라는 지역이 현재 있게 한 그분들의 노고를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인사를 드렸는데 되게 기뻐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같이 가고 아이들 태우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이 가서 되게 환하게 웃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가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그 위대한 평림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어르신 전기문 쓰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거 한 거죠. 올해 2월 13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이분들과 지금 이제 올해 6번째가 지금 나올 건데 12월 달에 출판 기념회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유 나 그냥 사는데 뭐 내가 할 말이 뭐 있겠어. 그때 이제 아이들이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하면 그 살아온 삶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을 수 있는 되겠고요.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학교 신문을 저희들이 솔뱅이 신문을 발행을 하다가 솔기업에서 그거보다는 좀 지역 신문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기 신문을 창간호부터 3호까지 지금 나왔는데 갖다 놨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마을 저걸 보면 이제 다 모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한 학기에 한 번씩 발행하는데요. 1000부를 발행합니다. 총면적 8개 마을이 한 670가구쯤 되고요. 그분들께 다 드리고 뭐 군청, 군의회,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다 저희가 예산들을 배포하고 예산은 1000부 찍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이렇게 들어서 1학기 때는 중학교에서 하고 2학기 때는 초등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비용을 부담해서 지역과 함께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 방과후로 이제 지역 홍보 동영상 제작 같은 것도 방과후를 해서 지역분이 도와주고 진행했습니다. 2022년 저희 학교 특색 사업에도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 행사, 어린이날 행사를 좀 지원하자. 왜냐하면 그 2021년까지는 마을에 계신 분들이 거의 자원봉사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협의해서 300만 원을 150만 원씩 나눠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에도 300을 지원해서 150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좀 마치고 잠깐 이게 한 3, 4 시간이 그 정도 되나요? 시간 지났죠? 네, 그러면 이걸 마치고 요거 동영상은 설교협이라는 설명의 꼴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